미러키 대 인디애나. 일단 왁구만 봐도 오버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내일 기준점이요 무려 254.5점이거든요 254.5점인데 얘네 둘의 경기를 생각하면 그럴만해. 왜냐면은 양팀의 맞대결을 일단 좀 살펴봤어요. 양팀 다 좀 뛰는 느낌이 있는 팀이고,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인디애나에 합류했던 뭐 그 정도 시점, 작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요, 미러키 대 인디애나 최근 5경기가 평균적으로 미러키 입장에서 미러키가 평득이 133.8점, 실점은 130.2점. 그러니까 양팀 그 합쳤을 때 양팀의 경기에서 지난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뭐 264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좀 한두 경기 막 많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양팀 간의 대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일단 최소한 125점 가까이는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경기 결과들 중에 막 285점을 뚫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연장전에 간 적이 없는데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경기가 전부 다 연장전에 간 적이 없는데도 평균 264점이 났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약간 장면 기록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러키는 드루 할러데이를 보내고 릴라드가 보강이 됐고요. 좀 공격이 강화된 거지. 그러니까 릴라드, 비즐리, 미들턴, 쿤보, 로페즈 전부 다 쿤보는 잘 안 던지긴 하지만 전부 다 외곽 3가 가능하고 말 그대로 미러키도 그렇고 인디애나도 그렇고 인사이드랑 외곽이 모두 공략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즘에 릴라드랑 비즐리의 3점 슛이 매우 지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많이 좋아졌어. 좀 릴라드도 좀 팀 적응 차원인지는 몰라도 다소간에 좀 부침을 겪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비즐리도 그렇고요. 제가 저번에도 직전 경기에도 그 뉴욕이랑 할 때 비즐리가 저번 뉴욕전에서는 상당히 좀 그 소심하게 이렇게 많이 안 던지고 그랬었는데 빵득점이었거든 그때. 근데 직전 이제 뭐 뉴욕전에서 한 20점 가까이 했었죠 비즐리가. 그래서 요즘에 이 미러키의 그 백코트 릴라드나 비즐리의 3점이 아주 살아나고 있다. 요즘에 보면 로페즈도 3점 잘 던지죠. 반대로 이제 인디애나도 말할 거 없죠. 인디애나도 할리버튼, 힐드, 브라운 다 3 가능하고 심지어 오비토핀이나 터너도 3를 던지는 팀이에요. 인디애나는 그야말로 인디애나도 5아시 가능하고 외곽도 가능하고, 특히 오비토핀이 합류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오비토핀이 리그에서 2점슛 성공률 1등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파워포워드, 날아다니는 빅맨을 영입했다, 뭐 인디애나 아주 잘 맞는 색깔이다, 여러 차례 말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미러키도 비슷합니다. 쿤보 다들 아시잖아요. 쿤보의 2점슛 마무리 능력 많이들 아실 테고 최소한 잡빙은 하는 선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나 인디애나나 상대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나마 미러키가 조금 낫죠. 인디애나는 미러키보다 조금 더 강한 공격력을 보이지만은 수비적으로는 뭐 없는 팀이니까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낮은 팀이고, 미러키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작년에 비하면 별로예요. 작년에 4등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에 4등이었는데 올 시즌 22등에 그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로페즈가 막 블락 6개씩 찍고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미러키보다는 인디애나가 좀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양팀의 맞대결은 이것도 있어요. 그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자유투를 두 번째로 원래 2등이었는데 1등으로 바뀌었나 보네. 상대한테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팀이 인디애나거든요. 반대로 미러키는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이 준다. 아마도 내일 쿤보같이 이렇게 인사이드로 드라이빙 엄청나게 하는 친구들이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릴라드도 많이 얻어낼 수도 있겠죠. 릴라드는 뭐 자유투 성공률 거의 90% 육박한 선수니까.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분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나는 미러키보다 인디애나가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아. 특히나 미러키는 직전 뉴욕전을 좀 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디애나가 YM이 잡고 올라온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거 조금 끌려가는 게임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초반에 좀 끌려가다가 2쿼터, 3쿼터 때 아주 폭발하고 4쿼터까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는데 인디애나의 3도 그렇고 진짜 할리버튼이, 저는요 나 할리버튼 칭찬을 또 계속 하게 되는데 할리버튼 되게 높이 갈 것 같아요. 외곽 3도 되고 인사이드 플레이메이킹도 이렇게 특별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할리버튼이 진짜 토탈 패키지인 게 인사이드 마무리 능력도 좋아졌어요. 이게 그 핑거롤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 분석글 같은 것도 있어. 막 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할리버튼이 요새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분석해주시는 형님들이 계세요. 뭐 토토 하시는 분 말고 실제 이제 NBA를 좋아하시는 형님들, 그런 것들도 저는 글도 다 읽어보고 하는데 할리버튼의 이런 인사이드 마무리 능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 그러면 진짜 할리버튼이 물론 뭐 그런 정도의 화려함까지는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하든처럼
하든처럼 외곽도 되지, 인사이드 진입해갖고 뭐 마무리하는 것도 되지, 어시스트 능력도 있지. 말 그대로 공격에서 토탈 패키지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할리버튼도 눈이 가더라고. 심지어 할리버튼 또 뭐 운동 능력 좋아하고 덩크도 꽂고 하니까. 단순히 이건 제 좀 그거긴 해요. 저는 이 경기 인디애나 프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 타이트하게 가면은 이렇게 양 팀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다득점 승부로 가면은 한쪽만 막 한 15점 차 앞서고 다른 팀도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아. 양 팀 다 막 130점 이상 박는다면 저는 4.5 정도면 프랭 가볼만 하다고 생각은 일단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여태 맞대결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직전 경기가 126대 124로 인디애나 이겼는데 그때 2점 차였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막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덜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다득점 승부에서 인디애나가 프렌을 받는다면은 가볼만 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경기 프렌보다는 오바를 좋게 보지만은 예, 요즘에 뭐 워낙에 인디애나 3가 미친 상태고, 예, 뭐 양팀 뭐 미러키도 요즘에 보면은 3점슛 성공률 최근 10경기 동안 40%막 이렇게 치키고 해요. 특히나 인디애나 외곽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있어. 인디애나가요 상대의 3점슛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억제하는 팀이다. 인디애나가 3점슛 수비가 좋지는 않아요. 여기 맨날 말하는데 3점슛 수비가 40%. 인디애나를 상대로 3점을 쏘는 팀들은요 이미 던져진 3점은 성공률이 40%야. 리그 1등이야. 인디애나가 이게 이미 던져진 3점을 막는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컨테스트가 안 좋거나 뭐 그런 거겠죠. 다만 3점을 못 던지게 하는 거. 3점슛 시도를 25.7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억제하고 있는 팀이 인디애나입니다. 이게 그 1등이 인디애나 25.7개고 2등이 그 디튼가 가운데 29개인가 그래요. 그만큼 좀 유의미하게 큰 차이로 인디애나는 상대의 3점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인디애나는 가능하면 상대를 인사이드로 끌어들여가지고 마일즈 터너의 이런 우수한 블락킹 능력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팀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수비법이랑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인디애나 얘기해봤고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인디애나 프렌에다가 오바 쪽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프렌을 보긴 하는데 승패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나는 미러키가 더 좋은 팀 같긴 한데 요즘에 분위기가 인디애나가 너무 미쳐가지고 뭐 그럴 듯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홈 미러키 엄청나잖아요. 10승 1패예요. 10승 1패.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인디 4.5 프렌을 보긴 보는데 미러키 승부셔도 전혀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54.5 오바는 좋게 보고 거기에 따라 간다면 인디애나의 이런 화력전에서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인데 이거는 조금 상반된 것 같아요. 방금 저는 그 이름만 봐도 오바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름만 봐도 언더 느낌이 있어. 229.5만은 저는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레이커스도 그렇고 뉴올도 그렇고 템포가 느린 팀들이에요. 특히 레이커스는 이제 르브론 하면 또 물론 뭐 속공할 때도 있지만 르브론이 탑에서 볼 잡고 막 이렇게 전개하다가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커스는 그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이다. 야투 시도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공격 방식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르브론이나 이 앤서니 데이비스나 이 인사이드 마무리 능력 좋은 선수들이 최근에 레이커스가 보면은 3점 슛이 되게 안 좋아졌다고 했었죠. 3점 슛이 안 좋아지고 직전 피닉스전에서도 이런 AD나 르브론의 이런 인사이드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빛을 많이 발했어요. 그날 왜냐면 레이커스가 또 3점을 30개 중에 9개밖에 못 넣었거든. 근데 그게 레이커스 딱 평균이에요. 한 이제 10개 중에 3개 들어가니까 30%인데 올 시즌 레이커스의 3점 슛이 33.5%밖에 안 돼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안 좋거든. 그래서 레이커스는 3점에 기대기보다는 이런 그 르브론 같이 혹은 AD 같이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찾는 편이다. 그렇게 공격이 조금 느린 편이고 반대로 뉴올리언스도요. 이제는 맥컬럼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제 탑에서 자이언이나 잉그램 같은 애들이 볼 잡고 이런 캐치앤샷보다는 볼 돌리다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속공 빈도보다는 템포가 빠르다기보다는 양팀 다 느린 팀이에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인지는 몰라고 양팀 다 이렇게 득점이 뉴올이 평균 115점, 레이커스가 112점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CJ 맥컬럼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CJ 맥컬럼이 지금 이제 돌아온 지 4경기 됐는데 중간에 한번 쉬었었고 맥컬럼 개인의 성적은 나쁘진 않아요. 맥컬럼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경기당 34분 뛰면서 18.7점 그 2점 슛은 45.8%, 3점 슛 33.3%.
뭐 어시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있고 6.7개로 뭐 개인의 활약도는 나쁘지 않은데 팀적으로 보면은 맥컬럼이 돌아온 이후 4경기 동안 보면요, 4경기 동안 팀의 평균 득점이 122점, 그리고 실점은 115점 가량, 그리고 3점 슛이 35.9%, 야투로 51.8%. 괜찮아졌습니다. 꽤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맥컬럼의 이런 리딩이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잉그램이나 자이언의 리딩하고 앞선에 허브 존스, 다이슨 다니엘스 배치하던 시절에는 팀의 공격이 되게 빡빡했었거든. 그래서 좀 뭐랄까, 하프코트도 제대로 못 넘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맥컬럼이 오고 나서는 확실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다. 이걸 좀 상반되게 보면은, 맥컬럼이 결장하던 기간 대충 이렇게 살펴볼게요. 맥컬럼이 대충 결장하던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최근에 평균 한 120점 넣는다고 했었는데 124점인가 그랬는데, 맥컬럼이 결장하던 한 5경기 정도 보면은 평득이 한 10점 떨어지고 좀 전체적으로 언더게임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기준점이 높은 게 맥컬럼이 돌아온 뉴올리언스이기 때문에 좀 다소간의 야투 성공률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게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래서 말한 것 같아. 뉴올리언스의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잉그램이나 자이언, 뭐 잉그램이 어느 정도 슛거리가 있는 친구지만 자이언은 슛거리가 막 그렇게 있는 편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는 인사이드를 사실 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발렌시우나스도 이런 덩어리 센터로서는 좀 알아주는 선수거든요. 발렌시우나스도. AD랑 발렌시우나스가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 쪽이 상대 전적이 좋아요. 여태 그러니까 발렌시우나스 같은 친구들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는 좀 고전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키치도 그렇고 약간 좀 유럽산 빅맨들한테 앤서니 데이비스가 좀 강했어. 그래서 좀 뉴올리언스의 이런 주 득점 루트 중에 하나인 자이언이나 발렌시우나스의 이런 인사이드 득점력이 좀 약간 약화될 수도 있겠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가 피닉스 상대할 때도 보면요, 상대의 턴오버 유발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게끔 했었고, 특히나 인사이드에서 손질이 되게 좋았습니다. 르브론이 그날 그 스틸을 6개가 기록을 했는데 손질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금 캠 레디시 말고도 하치무라나 반더빌트 같은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벤치타임 이럴 때 수위력도 한층 강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런 토너먼트 대회성 성격이 있는 무대에서는요, 르브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르브론이 지금 여기 퀘스천어블이 돼 있긴 한데, 르브론이 요즘에 맨날 퀘스천어블이 떠있긴 해요. 근데 경기에 매번 나오거든요. 인시즌 토너먼트 4강 이런 무대에서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뉴올리언스가 허브 존스가 되게 잘하긴 하거든요. 원래 수비가 존나 좋은 선수인데 공격력도 요즘에 좋아지긴 했어.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레이커스 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이거 레이커스 2.5 마인보다 솔직히 그냥 일반 생각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배당이 너무 안 따라줄 것 같고, 승패는 레이커스의 마인 보고요, 언더 오버는 저는 언더 생각해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레이커스는 거의 3가 막 잘 터질 공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뉴올리언스가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수비 3점 수비 1등이거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커스의 3점이 형편이 없다. 저번에 한번 멤피스전에 기록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3점이 쳐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언더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대 뉴캐슬이, 일단은 에버튼이 지금 부상자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뉴캐슬도 많지만 에버튼도 많아요. 에버튼도 뭐 델레알리, 아마도 오나나, 뭐 안드레 고메스, 또 칼버트 루인도 그렇고, 뭐 오나나 앙곰이 좀 뭐랄까, 일단 델레알리 장기 부상이고 안드레 고메스, 오나나는 지금 많이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캐슬이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부상자가 많은 클럽 중에 하나죠. 자, 뉴캐슬이 이렇게 토트넘이랑 뉴캐슬이 지금 결장자가 가장 많은 클럽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뭐 유력 자원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고드는 돌아올 것 같다고 해요. 고드는 돌아올 것 같다고 하는데, 닉 포프도 이제 골키퍼도 어깨 문제로 나갈 것 같고, 롱스테프, 뭐 윌콕, 반즈, 칼럼 윌슨, 댄 번, 타겟, 만키오, 머피, 앤더슨, 뭐 보트만이나 이런 애들은 뭐 장기 부상일 것 같고, 토날리 같은 애들은 뭐 거의 시즌 아웃이고 거의 뭐 특히나 이제 칼럼 윌슨, 여기 중에 칼럼 윌슨 같은 경우가요, 저기 뭐지, 올 시즌 말고 최근에 원정 8경기에서 8골을 넣고 있는데, 특히나 에버튼 상대로는요, 칼럼 윌슨이 에버튼 상대로 멀티골을 4번을 넣었어요. 멀티골을. 근데 이게 기록인 게 뭐냐면은, 에버튼 상대로 멀티골을 4번 넣은 칼럼 윌슨의 기록이 시어러랑 케인 다음이에요. 케인이 에버튼 상대로 멀티골을 6번 넣었고, 시어러가 에버튼 상대로 멀티골을 5번 넣었다고 하더라고. 이런 역대급 EPL의 역대급 스트라이커들의 거의 뭐 준하는 기록이다.
칼럼 윌슨도 뭐 아직 뛸 날도 많이 있고 충분히 이런 기록에 도전해보고 하겠죠. 이제 뭐 케인은 EPL도 안 뛰고 있으니까. 승점 삭감을 당한 에버튼인데 이 에버튼이 요즘에 그래도 위기의 상황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버튼이 최근 에버튼이 원정만 볼게요. 이렇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런 뭐 리그컵 같은 거 껴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원정 5승 1패예요. 뭐 축적 리버풀한테 패한 게 있긴 하지만은 원정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에버튼이다. 이런 것들 보이고 반면에 이제 구디슨 파크 홈에서는 별로예요.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홈에서는 지금 썩 잘하고 있지 못하는 에버튼이다. 에버턴이 2승 2무 8패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작년 3월달에 이렇게 브렌트포드 상대로 승리한 이후로 여기부터 쭉 이렇게 2승 2무 8패를 달리고 있어요. 좀 안 좋은 기록만 그러니까 좀 잡아본 거지. 요즘에 홈에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거를 안 좋았을 때부터 잡아보면은 2승 2무 8패인데 그 2승이 전부 다 본머스 상대로 거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머스 외에는 지난 거의 한 4경기가량 한 12경기가량 그 정도 동안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 본머스 말고는. 올 시즌에 이렇게 여기 이제 올 시즌이 어디부터 여기부터거든요. 이렇게가 올 시즌의 에버튼 성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하나, 둘, 셋, 4번이에요. EPL 팀들 중에 당연히 최다고 그리고 시즌 홈 8골 득점을 홈에서만 올 시즌 8골을 했다고 하는데 리그컵 포함해가지고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홈에서 기록한 8골이 보니까 멀티골 선수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팀에서 이렇게 좀 득점 볼륨을 채워줄 만한 뭐 그런 선수도 없고 메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도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은 확실한 골게터가 없는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들 흔들린다더라. 그런 부분들 많이 말했었는데 시즌 홈 8골 중에 멀티골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요, 에버튼이 지금 올 시즌에서 이제 얼마나 못 나가고 있는지 작년이랑 조금 대조를 해보면은 에버튼이 뭐 승점 삭감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10점을 삭감 안 했으면 한 17승 정도 했겠죠. 17승 정도. 그러면 한 리그 13, 14위 정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에버튼이요. 17점을 원래 얻었다고 치자고 삭감된 거 제외하고 홈에서 얻은 승점이요 17점 중에 4점밖에 안 돼요. 4점밖에. 그러니까 전체 17점 가운데 4점이면은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 23.5%거든요. 23.5%. 근데 작년에는요 에버튼이 총 36점을 승점을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 21점이 홈이었어요. 58.3%가 홈에서 얻은 승점이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작년 대비 확연하게 홈에서 경기력이 많이 좀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2.5배? 그 정도 가량을 작년에는 올 시즌 대비 2.5배 가량을 더 홈에서 많은 승점 얻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도 또 주중 경기잖아. 제가 EPL 요즘에 주중에 전부 다 주중에 하고 있어갖고 맨날 주중 경기 언급을 하는데 에버튼은요 최근 주중 경기 4번을 모두 패했고 그 중에 3번 전부 다 4실점 했습니다. 4실점. 브라이튼, 아스날, 뉴캐슬한테 4실점을 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는요 최근 주중 경기를 3번을 모두 이겼고 그 3경기의 스코어를 합치면요 13대 3이에요. 13대 3. 그만큼 주중 경기에 에버튼이나 뉴캐슬이 이런 강점에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주중 경기에 강점이 있는 편이고 에버튼은 주중 경기에 좀 약했었다. 이건 뭐 뎁스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뉴캐슬이 좀 더 부상자도 많고 뎁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뭐 에디하우 감독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가용 가능한 인원들을 잘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은요 뉴캐슬과 이제 총 최근 6번의 맞대결 중에서요 1승 5패예요. 그러니까 뉴캐슬과 에버튼의 이런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뉴캐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에버튼 한번 이렇게 5대1이에요. 최근 이렇게 상대 전적이. 아무래도 여기에는 뉴캐슬이 이제 슬슬 투자를 받기 시작한 시점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그 구디스 파크 원정에서 전부 다 마행을 해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보면은 뉴캐슬 승을 보는 게 무리는 아니다. 뉴캐슬 승을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토트넘 대 웨스트햄. 토트넘 대 웨스트햄 가볼게요. 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왔구만 봐도 토트넘이 최근 4경기 동안 무패 승리가 없고 반대로 웨스트햄 무승승승승승. 최근 분위기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웨스트햄 감독이 데이비 모예스 감독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좀 에버튼에서 한창 날리고 막 메뉴 감독도 하고 했던, 그만큼 이제 EPL에서 감독 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래된 모예스 감독인데요. 그 데이비 모예스 감독이 역대 토트넘을 상대했던 본인 커리어 사상, 에버튼 때, 메뉴 때, 이럴 때, 토트넘을 통산 34번을 상대를 했는데, 그 중에 14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 모예스 개인으로는 토트넘한테 좀 약한 편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오늘 패배를 한다면요, 총 15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역사상 토트넘 상대로 가장 많이 진 감독인 샘 엘러다이스와 토트넘전 최다패 동률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본인도 이거는 뭐 데이비 모예스가 감독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물론 갱신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불명예를 쓰고 싶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고. 토트넘이랑 웨스트햄 둘 다요, 올 시즌에 보면은 좀 둘 다 리드를 못 지키는 팀이에요. 리드를 못 지킨다. 뭔 말이면은 경기를 이기고 있는데 추격당하거나 역전당하거나, 추격당해갖고 그러니까 뭐 이길 경기를 무승부를 한다든지, 이기고 있던 경기를 역전당해갖고 패배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 시즌에 토트넘이 총 13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추격당해가지고 잃은 승점, 무승부가 나거나 패했거나, 이렇게 리드를 잡고 있던, 그대로 만약에 쭉 갔으면 이기는 상황이야. 뒷심이 약하다는 거죠. 수비도 조금 별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13점을 잃었고 웨스트햄이 12점을 잃었다고 하네요. 이 분야 최고는 벌리인데, 벌리가 이기는 상황에서 14점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벌리는 뭐 팀 스타일상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토트넘도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좀 색채 많이 띄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웨스트햄 얘네가 요즘에 보면 극장골도 되게 많잖아요. 이따가 한번 또 얘기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상황에서 잃었던 승점이 많았다.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결장자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토트넘은 지금 이제 에릭 다이어 아웃이고, 벤탄쿠르도 아마 또 장기 부상 또 끊었습니다. 파페사르는 조만간 들어올 것 같고, 에필피플 안 중요하고, 메디슨 좀 있으면 돌아올 것 같긴 한데 한 1월달이고, 반더펜도 돌아올 것 같다고 하지만 좀 멀었고, 페리치는 뭐 쉽지 않은데 아웃이니까, 세세님도 조만간 돌아온다 하고, 오늘 그리고 이제 로메로가 복귀를 했죠. 어쨌든 토트넘은 다소간의 이런 부상 악령에서 혹은 징계 결장 등의 이슈로 많은 친구들이 아웃이 됐었는데, 그래도 조금 슬슬 돌아오고는 하고 있다. 중요한 선수가 또 벤탄쿠르 같은 친구들이 나가기도 했으니까 여전히 잃는 것도 많다. 이런 부상 같은 이슈들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변명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올 시즌에 지금 14경기 동안 27점을 얻은 거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리그 테이블을 보면은, 토트넘이 지금 리그 테이블에서 어디 있어? 지금 27점을 얻은 거잖아요. 27점. 근데 막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엄청 막 칭찬하는 그런 좋은 감독이라는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작년에 콘테도 14경기 시점에서 26점이었어요, 승점. 야,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칭찬 많이 받고, 야, 부상 같은 게 이슈가 있더라도 뭐 콘테는 부상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난 시즌 콘테의 14경기 시점에 비해서 단 1점밖에 앞선 기록이다.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이런 승점으로 환산해서 보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웨스트햄은요. 웨스트햄은 올 시즌 14경기 시점에서 지금 21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웨스트햄이 21점인데, 작년에는요. 웨스트햄이 작년에 14경기 시점에 승점 14점이었어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거지. 그리고 이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게, 웨스트햄이 안토니오가 징계 결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우마가 개인 사정으로 결장을 할 것이다. 두 친구 모두 웨스트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선수들이죠. 뭐 오랫동안 이제 안토니오야 웨스트햄의 얼굴 같은 선수로 좀 이렇게 많이 했었고, 보시면은 뭐 안토니가 이제 아주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은 출전에다가, 그러니까 딱 여기 이게 출전 시간이거든요. 출전 시간 기준으로 공격진들 말 그대로 이제 보웬이랑 안토니오, 이렇게 두 명이 거의 뭐 주전급 출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비진도 초팔, 에메르송, 아게르드, 뭐 주마, 딱 이렇게 다 1000분 이상 뛰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딱 그냥 핵심들 두 명이 오늘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간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웨스트햄의 중요 선수들이 빠진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도 제러드 보엔네한테 이제 지워지는 무게감이 대단할 텐데, 보시다시피 제러드 보엔이 웨스트햄 팀 내 최다 득점자예요. 지금 올 시즌 8골로 최다 득점자고, 여기 이게 올 시즌에 그 제러드 보엔이 올 시즌 득점한 이런 지표 같은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원정에서만 6골을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브렌트포드, 아스톤빌라, 리버풀, 루튼타운, 브라이튼, 보머스, 이렇게 원정에서만 6골을 넣은 제러드 보웬이다. 근데 이 보웬이 재밌는 게요, 올 시즌에 원정 6경기 6골이거든요. 올 시즌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골 참 잘 넣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요, 얘가 원정 69경기 동안 단 4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소심해지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 들어서 원정에서 오히려 폭발력을 보이고 있는 제러드 보웬이더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웨스트햄 소속으로 EPL에서 뛰는, 웨스트햄도 나름대로 EPL 오래 있었으니까 웨스트햄으로 EPL 통산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가 뭐 한 2000년대 초반 선수라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이제 7골을 넣은 게 기록이라고 해요. 한 시즌에 웨스트햄 소속으로 EPL 원정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7골인데 지금 벌써 보웬이 시즌 절반도 안 지났는데 6골을 넣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좀 알아봐시면 좋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 맞대결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트넘이 맞대결에서 3승 1무로 괜찮았어요. 이렇게 3승 1무에다 이런 클럽 친선 이런 거 빼고, 클럽 친선 빼고 최근에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로 괜찮았었다. 다만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 홈에서만 2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웨스트햄한테 토트넘이 홈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요 홈에서 3연패를 하게 되잖아. 그게 2007년 마틴율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래요. 옛날에 막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그 당시 감독이었던 마틴율, 그 시절이니까 엄청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웨스트햄도 최근 폼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웨스트햄 폼이 이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4승 1무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런 좋은 성적의 원동력은요 수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나. 수책. 최근 이게 그 개별 경기 득점이 어떻게 되는데 보시다시피요, 88분에 수책이 2대2로 비기던 상황에 결승골, 86분에 상대 자책골로 동점이 됐는데 90분에 수책이 역전골,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89분에 수책이 결승골. 이렇게 최근 5번의 이런 좋은 그런 경기라고 보였던 와중에 토마시 수책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줬죠. 80분 후반대에만 넣은 골이 3골입니다. 그리고 3골이 전부 다 결승골이었다. 그야말로 수책이 워낙에 좀 세트피스도 강하고 여러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웨스트햄에서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웨스트햄의 이런 상승세의 원동력에는 체코 커넥션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또 주중 경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이것도 주중 경기니까. 근데 두 팀 다 작년에 주중 경기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그 주중 경기에 2무 4패로 안 좋았었고요. 토트넘은 주중 경기 1승 2무 2패였다. 그러니까 이런 주중 경기 스탯은 웨스트햄이 좀 더 안 좋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물론 토트넘도 지금 여러 선수 결장해갖고 뎁스 돌리기가 좀 애매한데, 웨스트햄도 안토니오랑 조우마가 빠지면 분명히 이런 스쿼드의 이런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는 이 경기 좀 웨스트햄 프렌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를 무승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무승부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야, 나는 이거 무승부의 개 언더일 것 같아, 0대0일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기준점이 3.5로 되게 높긴 해가지고 0대0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0대0 무승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요,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웨스트햄이 리그에서 0대0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가장 긴 클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0대0 경기를 74경기째 안 하고 있다더라. 0대0 경기를 74경기째 안 하고 있고, 이 기록은 그 두 번째가 맨시티랑 셰필드인데 둘 다 61경기. 아마도 맨시티는 더 넣어가지고 0대0 안 했을 거고, 셰필드는 쳐맞아가지고 0대0 경기를 안 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토트넘으로 57경기. 그러니까 오늘 상대하는 토트넘이나 웨스트햄은 둘 다 0대0 경기를 안 한 지 50경기가 넘은 친구들이다. 그중에 웨햄은 74경기 때 안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0대0은 없지 않을까. 좀 득점이 나오는 승부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좀 위쪽에서 말했다시피 양팀 다 리드를 잘 못 지키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팀이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좀 이런 역전 가능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끼워 맞추기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저는 이거 웨스트햄의 프렌 쪽으로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